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참 프로그램 제목이 참 요즘은 말하기가 참 거북해요. 저희가 1월에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는 참 좋은 이름이다 했는데 그렇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이 손잡고 미소를 띠면서 걷고 햇살을 받을 그곳에 고통과 분노의 꽃이 피었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이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 좋을 때가 올까요? 참 고통은 기나 길고 분노도 참 무게가 무겁고 그래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아침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께 힘을 드려야 되지만, 보내드려야 되지만, 또 여러분의 기운도 저에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2시간 함께 하도록 하죠. 네, 월요일 순서 민낯의 장애인 우리 K1 오늘님이 예고하신 대로 권순철 조합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월요일은 일하는 날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승조 씨는 완전히 본격 일하는 컨셉으로 복장을 입으셨는데 권순철 씨는 네. 토요일 맞선 보시는 컨셉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아, 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후배 결혼식이 있어서 네. 옷을 새로 장만했는데요. 네. 그 옷을 입고 온 겁니다. 아, 정말 여름 네. 양복 자켓이 아주 시원해 보이는 네. 역시 어머님이 돈을 쓰시지 마셔야 되는데 계속 돈 쓰고 계시네요. 네. 역시 정말 오늘 날씨에 맞게 입으셨습니다. 오늘 얇은 네. 옷차림 하셔도 된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네. 있네요. 전국적으로 25도 웃돕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성남해운학교라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나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나영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장애인이신가요? 네, 시각장애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맹 네.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 성남이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해은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는 시각장애 교사 이나영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시각장애? 네. 전맹 시각장애. 전맹 네. 시각장애인이 그러니까 지적장애 학생들을 가르친다 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래요. 늘 이 권순철 씨 이 인터뷰 코너를 들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렇구나 그렇게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나영 씨는 선천성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초중 고교 모두 맹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천성이요. 네. 네. 근데 나영 씨 목소리 아주 밝아요. 네. 학교 생활 어땠을까요? 맹학교 생활은 나영 씨의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기였다고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좀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던 어려움은 분명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나영 씨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약 10년 전이죠. 약 10년 전에는 안마를 주로 가르쳤던 맹학교였기 때문에 일반 네. 과목을 공부하기는 쉽지 않았다는데요. 10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나영 씨의 목소리로 대입 준비의 어려움에 대해 들어보시죠. 네, 좀 공부를 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도 점자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분량의 텍스트를 컴퓨터로 듣고 공부를 하고 머릿속에 넣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점자는 왜 활용을 안 했어요? 활용을 하긴 했겠지만 왜 주로 텍스트를 듣고? 일단 점자 책은 일단 없고 그러니까 한 손으로 텍스트를 본다고 해도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빨리빨리 들어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을 외우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전체 텍스트 내용을 종합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공부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넓은 시야로 텍스트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는 그런 공부가 좀 힘들었고 그래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는 특수교육과 공부보다 음악교육과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참 그 학교 진학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한 손에라는 얘기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무지점자 단말기라고 해서 종이 없이 점자를 볼 수 있는 기기인데 그 기기로 점자를 보기엔 너무 방대한 양. 그렇죠. 예, 양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책 보기 어려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 대학 생활은 어땠을까요? 네. 나영 씨는 대학 생활이 무척 자유로워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 네.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에서 지내지 않았고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많이 밖에서 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 공간이 있고 이제 부모님이 없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고 마음도 편하고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대부분 이제 거의 비장애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관계를 할 때와는 또 다른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방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대학교 때 더 많이 배웠어요. 네. 아까, 나영 씨가 인터뷰 도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특수교육학과 공부보다 음악교육학 공부 더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전공 2개 복수 전공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영 씨는 원래 영어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을 부전공, 그러니까 특수교육 중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을 좀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아마 부전공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교육으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왜 음악교육을 했는지. 그 음악교육은 복수전공을 한 거거든요. 특수교육 이외에. 이 복수전공 하기에도 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왜 음악교육을 배우게 된 건지 직접 좀 들어보시죠. 가 되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근데 저는 원래 영어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음악교육과는 제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특수교육과 공부만 하면 너무 딱딱하고 대학교 생활이 지루할 것 같았어요. 대부분 부전공으로 많이 다른 교육학을 전공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영어교육과를 부전공을 했는데 음악교육과는 그냥 음악교육과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금도 좋아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음악교육과는 대학 생활을 즐겁고 의미 있게 그리고 그냥 뭔가 제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싶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도 같이 계시고 하니까 이제 좀 자유롭다는 느낌을 못 받았는데 대학교에서는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음악교육과 수전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영어교육은 포기한 거예요? 영어교육은 이제 특수교육이랑 같이 영어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영어는 복수전공은 아니고 좀 부전공 같이 해서 특수교육이랑 같이 자격증이 나왔고. 네네. 음악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네, 일반 음악교사 자격증 있어요. 그러면 일반 영어교사 자격증? 그건 없어요. 영어교사는 일단 특수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일반 영어교사 자격증은 아직 아니에요? 네네. 따고 싶어요. 그다음에 영어교사 자격증. 근데 선생님이 돼보니까요.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제가 물론 전 영어를 가르치고 싶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떤 선생님이냐가 중요하지 무엇을 가르치냐가 최고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는 영어를 당연히 가르치고 싶죠. 왜냐면 제가 영어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영어를 물론 좋겠지만 일단은 무엇을 가르치냐보다 내가 아이들한테 어떤 선생님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굳이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시간과 돈과 그런 것들을 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교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회비용을 생각할 때 굳이 영어교육 대학원을 가고 싶은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굉장히 냉철하게 자기 앞길 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나영 씨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밝아요. 네, 밝죠. 아마 주변에서 많이 도와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시각장애인이 대학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좀 귀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은 이 교재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아, 그렇겠죠. 네네. 중간고사 때 교재가 나와야 되는 경우인데, 그런 걸 조금 더 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교과서 타이핑을 좀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 과제를 하다 보면 좀 까다로운 문서 작성, 표를 그린다거나, 네. 시각장애인들은 좀 어려운 문서 작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면 되겠지만, 네. 문서 작성을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네. 좀 음악 교육의 경우에는 악보를 또 체부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점자보를 네, 일일이 네. 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피아노를 직접 친구들이 쳐줘서 체부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악보를 불러서 네, 체부하는 네.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아유, 참 다행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국민 담화를 듣는 많은 분들이 계속 냉소적인 반응을 댓글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들을 때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겠죠. 그러게요. 참 그렇습니다. 진돗개님이 일찍부터 예언하셨고. 딱 뻔히 나오는 예측이 딱 들어맞네요. 왜? 아유, 어쩌면 좋아요. 참. 예. 자, 나영 씨 얘기를 해보죠. 예. 나영 씨 그러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교직 생활로 들어간 거죠? 네. 나영 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동안 재수를 해서 네. 바늘구멍 같다는 특수교사 임용고시를 통과하게 됩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이게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하더라도 TO가 적기 때문에 네네.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첫 부임지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혜은학교였죠. 네. 부임 초기 나영 씨는 자신의 교직 생활을 영화 같았다 네.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나영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죠. 정말 너무나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처음이고 새로운 곳이니까 그래서 1학기를 영화처럼 보낸 것 같다 뭐 이런 일기도 쓰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가 경복궁에서 성남까지 출퇴근을 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좀 몸이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신입교사들은 엄청난 열정에 차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하고 싶고 막 그런 열정에 차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만큼의 일이 맡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일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학교의 인터넷 학교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았고 스크린 리더가 그런 거에 접근성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변 선생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했고 아이들도 제가 특수교육과는 나왔지만 뭐 제가 봉사활동을 막 자주 가거나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지적장애 학생들을 보는 것도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뭐 괴롭히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랑 같이 그때 그러니까 두 학급을 데리고 2명의 교사가 같이 수업을 하는 형태였는데 초반에 근데 저랑 같이 수업했던 선생님이 그분도 좀 뭔가 부담스럽고 막 그랬는지 수업 시간에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시간에도 그런 문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미나영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막 더 크게 확대 해석을 해서 막 주변 선생님들한테 말하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따지고 보면은 뭐 제 수업 시간에만 문제가 일어나고 다른 선생님 시간에는 문제가 아예 안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얘가 안 보이니까 네. 학생들이 막 깔보고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다 뭔가를 커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서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각각 한 반을 맡아서 각각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보조 선생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분이랑 한 학급을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훨씬 수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을 분리하고 나서는 이제 정말 너무 편하고 좋았고요. 그게 이제 아마 나영 씨를 배려해서 두 반으로 쉽게 수업을 하자라고 얘기가. 그죠. 처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를 어떻게 하면은 잘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나온 아이디어긴 했는데 오히려 그다 저한테 불편한 경우가 됐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한 번도 이제 저한테 이다영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진 않았죠. 사실 보조원을 배치를 할 때도 저한테 어떤 보조원이 좋겠는지 뭐 그런 것도 물어보시진 않았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괴로운 듯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담담하고 밝게 얘기하네요. 네, 좀 시간 좀 오래 지나서 그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불편했다. 그럼요. 네. 근데 또 학생들은 이나영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예, 물론 지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좀 쉽지는 않았지만 네. 나영 씨는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영 씨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들 때문에 힘들기보다는 사회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 교사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나영 씨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도 같이 끼워줬으면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를 하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 결혼식이 있을 때 축가를 이제 20대 선생님들이 모여서 축가를 그냥 부르잖아요. 그럼 뭐 율동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 생각에는 뭐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다른 학교나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거 있으면 시각장애 선생님들이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저한테는 아예 뭐 참여 의사 자체를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있는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았고 알면은 오히려 좀 더 기분이 덜 나빴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봐서 내가 안 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저 또래 선생님들은 다 같이 하는데 저만 안 하고 저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배제가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런 때는 이제 좀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랬겠어요. 네. 양쪽 입장이 다 이해는 되네요. 이해는 됩니다만. 네. 아까 그 교장 선생님이 이제 그 두 반을 합쳐서 나영 씨가 힘들지 않게 수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물어보지 않았고. 네네. 그리고 그냥 자기들 생각. 네네네. 20대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율동하는 거, 춤추는 거 이거 나영 씨 한번 해볼래요? 라고. 우리 이런 거 있는데 나영 씨 노래라도 한번 불러봐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물어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안내해주지 마시고 물어봐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무조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 나영 씨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장애 정도 지적장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그 한 반에 6명에서 7명 정도 있습니다. 네. 대화가 통하는 아이들이 한두 명. 그리고 대부분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럼 나영 씨 음악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행히 너무 고맙게 음악은 다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 수업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들어서 저를 이제 가끔 보잖아요. 그리고 음악이니까 아이들을 뭐 특별히 막 이렇게 힘든 거를 시키거나 그럴 일도 별로 없고 다행히 아이들이 저를 좋아해줘서 수업은 되게 즐겁고 대부분 제가 피아노 쳐주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러면 되게 좋아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쉬운 리듬악기, 간단한 리듬악기 같은 거나 그런 거를 주로 하고 실로폰이나 핸드벨 이런 것도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는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혼자 하고 또 저희 보조 선생님 계시니까 그분을 도움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주니어 네이버나 야후나 이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이랑 같이 나오는 노래들이 많아요. 그런 거 같이 보면서 활동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가르쳐주는 편입니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같이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이 아이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보조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표정이 어떤지 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아이가 참여를 할 때 이 아이의 표정은 어떤지 좋아하는 것 같은지 아니면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지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진짜 간혹 가다가는 정말 아예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동영상 보고는 이제 반응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반응들은 이제 대부분 보조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은 못하지만 제가 어쨌든 옆에 이렇게 딱 갔을 때 뭐 호기심 있게 뭐 악기를 잡는다든지 뭐 아니면 제 손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동 있잖아요. 제스처나 이런 그런 걸로 좀 보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 아이의 특성들을 알게 되니까 또 이제 거기에 맞게 지도하기도 하고. 네, 참 굉장히 이제 첨단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음악 수업이네요. 네, 동영상을 이용해서. 네. 근데 그 의사소통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 그리고 선생님 사이에는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나영 선생님께 제자들은 또 어떤 감동을 줄까요? 예,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스승의 날만 되면은 변함없이 저를 선택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주는 아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카드를 뭐 이렇게 재료를 챙겨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줘야지 하고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근데 스승의 날이 가까워오면 수업 시간에 카드를 쓰고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그런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이 드리고 싶은 선생님을 선택하게 해요. 뭐 사진을 두고 고르게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첫 해 때부터 변함없이 정말 되게 귀여운 여자애가 있는데 걔는 변함없이 항상 그러니까 선생님을 한 명 고르라고 하면 꼭 음악 선생님인 저를 골라서 이제 카드를 매년 주더라고요. 변함없이. 그래서 그 아이가 저를 되게 좋아한다는 게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해요. 올해도 받았고 또 좀 가서 대화가 되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혼자 걸어 다니는지 저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질문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은 전철은 혼자 어떻게 타세요? 버스는 혼자 어떻게 타세요?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저는 소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빨리 눈이 나아서 저랑 같이 뛰어놀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말해준 아이들도 있고 또 첫 해 때는 한번 이제 학교에 개나리가 피었었나 봐요. 근데 어떤 애가 와서 선생님 여기 개나리가 피었는데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봄에 개나리 구경도 하고 어머, 처음 꽃 폈다고 한번 만져보시라. 정말 선생님께. 감동이죠. 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나영 씨에게 교사로서의 앞으로의 계획, 포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친구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교사가 이제 될 때 제가 이제 전교사로 발령 받은 게 저 혼자였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를 할 때 제가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샘물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샘물은 정말 목이 마를 때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아니면 그러니까 정말 쉼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새롭게 솟아나잖아요. 솟아나면서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새로운 에너지로 솟아나는 그런 면에서 그 두 가지 면에서 샘물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언제든지 그 아이들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필요할 때 저를 찾아와서 누군가가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럴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뭔가 즐겁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밝은 사람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밝아지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밝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어요. 네. 그래요. 참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가지셨는데도 참 목소리 밝고 생각도 밝고 네. 이나영 선생님 오늘 이야기 참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사연 있는 노래를 좀 선곡을 해봤는데요. 나영 씨를 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어서. 아, 그래요? 노래방에서 이 친구가 원래는 저희 노래를 되게 발라드, 조용한 노래를 잘 부릅니다. 네. 어느 순간 오렌지 캐러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신나는 노래를. 네. 그래가지고 왜 부르지? 저 노래를 왜 부르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율동을 하면서 노래를 했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아니었던가. 네. 그래서 자기는 한번 노래를 또 불러봐야겠다는 네. 연습을 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게 아닌가 싶어서. 참 마음에 이렇게 맺혔다고까지는 말 못하겠지만 그렇죠. 한켠에 아쉬움이 좀 남는. 근데 그 노래 듣기 전에 네. 제가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파트러슈님이 올린 글인데 재밌어서 권반장님 페북에 올라온 에피소드 4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권순철 씨가 자신의 페북에 쓰신 거예요. 저기 권순철 씨가 직접 읽어보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가능해요? 잠시만요. 네, 물어보라 그랬죠? 가능해요? 가능해요? 잠시만요. 가능합니다. 네, 해보세요. 네. 부끄럽네, 제 글을.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난 개인적 안전을 고려하므로 서울시각장애인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이른바 복지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늘도 이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했는데 목소리가 익숙한 기사분이었다.
난 평소 복지콜에서 나홀로 팟캐스트를 잘 듣고 다닌다. 아무래도 정치 팟캐스트를 좋아하다 보니 그 기사님이 그런 팟캐스트를 싫어할 수도 있어서 이어폰을 끼고 팟캐를 청취한다. 반드시. 그런데 오늘은 급하게 나오느라 이어폰을 끼지 않은 채 팟캐스트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차에 타게 됐다. 그리고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얼른 이어폰을 끼워 팟캐스트를 계속 청취하려 하는데 갑자기 기사님께서 돼지 목소리네. 그렇다. 난 어제 업로드된 EJ 86회 김용민 인터뷰 에피소드를 듣고 있었던 것. 기사님께서 다시 한 말씀 하신다. 그거 왜 꺼요? 나도 이 사람 좋아해. 같이 들읍시다. 이런 적 처음. 네. 우리 김용민 PD가 우리 시간에 이렇게 권순철 씨와 제가 자신을 띄워드린 거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 수도. 재미납니다. 재미난 에피소드였어요. 네. 권순철 조합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잘 들었어요.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